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스포츠웨어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죠. 나이키. 근데 요즘 좀, 주가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좀 흔들린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나이키에서 한 3년 정도 일했던 분의 분석 자료를 좀 봤거든요. 이걸 보면서 나이키가 지금 어떤지, 앞으로는 어떨지 좀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들 좀 같이 풀어보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키니까 최근 부진은 좀 다들 관심 가질 만한 주제 같아요. 특히 그 내부자 분석이라고 하시니 나이키가 겪는 어려움을 좀 더 뭐랄까? 현실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가장 큰 게 역시 실적인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한 9% 줄었다고 하고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니 주가가 좀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 그 D2C라고 하죠. 소비자 직접 판매. 이쪽이 좀 부진하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매출이 줄면 기업들은 보통 비용부터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본사나 관리직 인력 감축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이게 사실 고정비 줄이는 데는 제일 직접적이거든요. 아, 인력 감축까지? 근데 분석에서는 이게 단순한 사이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워낙 공격적으로 확장했으니까 그 고정비 부담이 매출 감소기에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라기보다 좀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어요. 실적 말고도 그 유행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꽤 날카롭더라고요. 예를 들면 러닝화. 요즘 진짜 난리잖아요. 그렇죠. 엄청 붐이죠. 근데 나이키가 아디다스 아디제로 같은 거에 비하면 좀 매력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한국 시장만 봐도 좀 그런 면이 있죠. 엘리트 선수용 말고 일반 러너들이 신을 만한 매력적인 중급 모델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리액트 폼이고 좀 단조롭다는 거죠. NRC 같은 마케팅은 잘하는데 정작 신발이. 네, 제품 라인업이 좀 못 따라간다는 느낌?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레트로 쪽도 비슷해요. 요즘 패션은 완전 레트로인데 나이키는 여기서 좀 소외된 느낌이라는 분석이에요. 이게 재밌는 게 나이키는 에어맥스나 조던 이런 기존 히트작들을 계속 다시 내놨잖아요. 네, 계속 나왔죠. 근데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이걸 좀 우려먹는다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피로감이 쌓인 거죠. 아, 너무 자주 보니까. 반면에 아디다스는 완전 제대로 탔죠. 삼바, 가젤, 거의 옛날 그대로 내놓으면서요. 그러게요. 나이키도 코르테즈나 데이브레이크 같은 진짜 레트로 모델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좋은 자산을 좀 묵혀둔 셈이죠. 오히려 덩크 같은 걸 너무 많이 풀어서 가치를 좀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있고요. 혁신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 예전엔 뭐 루나 글라이드, 플라이니트 이런 걸로 시장을 완전 주도했었잖아요. 그랬죠. 혁신의 아이콘이었는데.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뭐 ACG 라인도 너무 흔해졌고 플라이니트 가피에 너무 무거운 미드솔을 쓴다거나 제품 기획력 자체에 좀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소비자들이 매장 가도 딱히 살 게 없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나이키 이 위기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반등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요? 분석가는 그래도 나이키가 결국엔 1위 자리를 지키고 반등할 걸로 보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그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그리고 규모의 경제, 다른 브랜드가 이걸 단기간에 따라잡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뭐 브랜드 파워나 NRC 같은 문화 자산도 여전히 강력하고요. 내부적으로도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다고 하고요. 하긴 나이키는 나이키니까요. 근데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특히 관세 문제를 꼽더라고요. 관세요? 생산 기지 때문에. 맞습니다. 대부분 해외 생산인데 미국에서 관세를 올려버리면 이건 뭐 직격탄이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소비자들, 특히 가성비 따지는 소비자들은 외면할 수 있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확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나이키가? 분석에서는 딱 잘라 말해요. 진짜 혁신이 필요하다고. 그냥 옛날 모델 재탕하거나 어설프게 유행 따라가지 말고 진짜 나이키다운 소비자들이 다시 와. 할 만한 그런 걸 내놔야 한다는 거죠. 뭔가 게임 체인저가 다시 나와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봤어요. 짧으면 3년, 길면 5년에서 10년까지도. 꽤 기네요. 그럼 주식 투자 관점에서도 좀 길게 봐야겠네요. 네,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위험하다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보면 나이키가 지금 실적도 안 좋고 유행도 좀 놓치고 있고 혁신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여기에 관세라는 외부 변수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상황이 간단치는 않죠. 하지만 워낙 가진 게 많은 기업이니까 시장 지배력이나 브랜드 파워는 여전해서 장기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그러려면 진짜 제대로 된 혁신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결국 시장 리더도 끊임없이 변해야 살아남는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그 혁신이라는 나이키 DNA를 지금 시장에 맞게 어떻게 다시 보여줄 건가? 이게 앞으로 한 3년, 5년의 숙제가 되겠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좀 인상 깊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나이키의 의사결정권자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